목재문화진흥회는 어떤 곳인가요? 예, 그 목재문화진흥회는 네. 그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목재가 이렇게 친환경 소재고 네. 친인체, 그러니까 인체 친화적 소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이렇게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게 우리들이 그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압축 성장을 하면서 네. 이 주거 문화가 이렇게 콘크리트 문화로 이렇게 아파트로 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무라고 하는 것 갖다 많이 안 썼는데 지금 이제 경제 수준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그 사회 환경적으로 어떤 그 친환경 소재에 대한 그 요구도라든지 이런 게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재문화진흥회는 사람들에게 목재가 좀 더 친근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기회라든지 어떤 교육이라든지 체험을 통해서 그런 기회를 제공해가지고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더 환경 친화적이고 인체 친화적인 어떤 재료를 가지고 사용함으로써 좋은 환경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그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주로 하는 게 일반 국민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목재의 장점을 소개하고 또 그 목재를 좀 많이 생활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목재문화진흥회는 성격이 이제 그 법정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는데 그 법률에 의해서 2014년도에 이게 설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가 이제 8년째 되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데 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러한 일반인들에게 목재에 대한 어떤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뭐 체험이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그 외에도 이제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중간에 움직여야 되는 어떤 모더레이터라 해야 되나 포실리테이터 이렇게 그 매개하시는 분이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지도사 양성을 이제 또 하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공 체험 지도사라고 해가지고 저희들 쪽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런 자격을 받으시면은 어떤 그 지자체에 가면은 목재문화 체험관이라고 하는 데 체험장이라고 뭐 그런 데서 어떤 그 체험 지도사 활동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학교나 이런 데서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애들에게 그 목공 교육을 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그러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작년부터 목재 교육 전문가 제도라고 하는 게 생겼습니다. 그 목공 체험 지도사 같은 경우는 그 뭐 아시겠지만은 그 민간 자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목재 교육 전문가는 이제 산림청에서 그 인정하는 이제 국가 자격증입니다. 거의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러한 걸 갖다가 산림청에서 올해부터 작년부터 이렇게 그 법에 시행이 돼가지고 하는데, 우리 목재문화진흥회는 그러한 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적정하게 교육을 받은지 평가하는 평가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재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한 여러 사업들 중에서 소개하고 싶으신 사업이 있으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좀 더 친환경적이고 건강에 좋은 재료를 갖다 많이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경제력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에 보면은 그렇게 하기에 조금 어려운 소외계층들이 있잖아요. 뭐 그러한 그 소외계층 시설에 대해 가지고 좀 실내 납부된 그 사회복지시설을 이 나무로서 이렇게 깨끗하게 인테리어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업은 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여러분들이 그 사신 로또 있잖아요. 그 로또에서 나온 돈 일부를 가지고 이제 복권기금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러한 소외계층 내지는 그 유치원 학생들에게 그런 그 신뢰를 꾸며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게
그 실내 나눔의 숲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나무 자체가 바깥에 있어도 숲이지만 나무 자체가 실내 들어오면 이것도 하나의 숲하고 같은 역할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들이 실내 나눔의 숲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가지고 그 작년 어린이날 때 대통령 표창을 받았어요. 이제 아까지 말씀드렸죠. 어린이날 그 어린이 그 시설들 이렇게 그 해주고 또 목공 체험 그 기회들을 갖다 애들이 많이 제공하고 해가지고 잘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거 받았고요. 그거 하고 이제 또 하나는 조금 딱딱한 이야기인데 우리들이 지금 나무를 좀 많이 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정부나 지자체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쪽에서 좀 이렇게 그 나무나 이런 거 갖다 많이 쓰게끔 이렇게 홍보도 하고 그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그런 프로그램도 좀 운영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지자체에 대한 목재 문화 지수 평가 사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 그걸 갖다 줄여서 목재 이용법이라고 그러거든요. 목재 이용법에 보게 되면은 그 지금 그 산림청장은 17개 광역시도, 그러니까 우리가 도라고 하는 거하고 특별시, 광역시 있잖아요. 그게 이제 17개가 되는데, 광역시가 목재를 이용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냐를 갖다가 매년 그 했던 걸 갖다가 평가를 해가지고 이제 순위를 발표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17개 광역시도에는 그 산림청장이 해야 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자료를 취합해가지고 산림청에다가 주면 산림청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발표를 하고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뭐가 있나?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이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그 학생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인데 목재의 그 유용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학교에 방과후 수업이라든지 특활 수업 때 이제 그 목공 활동을 갖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도 지금 10여 개 이제 한 400개 되나 이렇게 학교 선정을 해가지고 국고에서 400만 원, 자기들이 그 100만 원하고 500만 원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지원해가지고 그 학교에서 그 목공 활동을 하게끔 그런 지원하는 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한 그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되게 다양한 사업을 예. 되게 많이 하고 예. 계시네요. 그러니까 우리 사업은 주로 이렇게 사람들하고의 접촉을 해가지고 사람들인데 목재의 그 좋은 점 이걸 갖다가 좀 알려드리는 정보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쪽에 보면은 일반인들이 좀 나무를 잘 모르세요. 근데 그런 말 하기가 좀 죄송하지만은 이제 전문한 입장에서 보면은 나무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오신 여러분들도 나무를 놔놓고 이게 소나무인지 참나무인지 구분하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러한 우리가 그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잘 모르는데 그러한 나무의 장점과 단점을 갖다가 대해서 일반인들한테 알려드리고, 그리고 단점은 어떻게 커버를 하면은 유용하게 이렇게 쓸 수가 있겠냐 이런 그런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갖고 새로 올해부터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그쪽에 탄소 중립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온실가스 문제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세계 각국이 이제 탄소 중립을 갖다 선언하고 가지고 저번에 그 영국 그래스고에서 26자 당사국 회의도 하고 대통령도 다녀오시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지금 우리 지구가 산업혁명 18세기 중반 이후 산업혁명에서 화석연료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지금
그 기상 이변이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들이 곤란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갖다 막자는 거잖아요.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거는. 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탄소 배출이 작은 재료를 많이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지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들이 시멘트, 철근 가지고 이렇게 집을 짓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되면 시멘트는 아시다시피 스켓을 갖다가 불에 넣어가지고 구워가지고 가루를 내는 게 시멘트가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굽는다는 거기에 에너지 소모가 엄청나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 철광 같은 경우는 철광석을 캐서 녹여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그 철근이나 이런 거 만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가공을 그 생산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에너지가 많이 든다는 그 자체는 저 온실가스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원료 제조를 할 때 그러한 그 에너지 소모가 작은 거. 그거는 이제 나무 같은 경우는 바로 산에서 잘라와가지고 이 제재를 해가지고 건조만 하면은 이 철근이나 이렇게 콘크리트보다 더 튼튼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그 저희들이 그 에너지 취약적인 재료에서 그 탈탄소 재료인 그 목재를 쓰자 뭐 이런 게 해서 도시에 그 좀 모든 시설을 이제 콘크리트 쓰면서 나무를 좀 하자 그래가지고 도시 목조화라고 하는 말을 좀 써요. 그 나무 목재에다가 지을 조자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대학자에서 목조화라고 그래가지고 그 도시 목조화 해가지고 뭐 길에 있는 저 가로등이라든지 아니면은 저 버스 정류장 같은데 이게도 나무로 좀 해보고 또 공공시설 같은 경우도 철근 콘크리트를 짓느니 이 나무로 좀 지어가지고 좀 예쁘게 이렇게 하자 뭐 그런 컨셉을 가지고 지금 그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게 지금 그 온실가스 줄이기 위한 하나의 우리들이 그 하고 있는 그거죠. 그래가지고 저 지자체에서 그런 걸 하고 싶어도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나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지자체에서도 그걸 하고는 싶은데 하는 방법을 모르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들인데 연락을 주면은 우리들이 그 시설 중에서는 뭐 이러이러한 시설들이 있고 뭐 그 할 때는 이렇게 어떤 그 오거나이징을 하게 되면 좋습니다라고 제안을 한다든지 뭐 그러한 그 컨설팅 업무도 해주고 있어요. 저희 그러면 그 사업 중에 또 저희가 그 도심 코르크 숲길을 조성하시고 계신 건가요? 코르크 숲길은 아니고요. 네. 그거는 이제 그 하나 그 회사가 제안을 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코르크 그 자체도 나무에서 나오는 네. 그 재생 가능 자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보면은 도심이라든지 운동장에 우레탄을 많이 깔고 있잖아요. 근데 우레탄 그 자체가 그 석유화학 제품이어가지고 그걸 만드는데 어떤 뭐 그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뭐 중금속 이런 그 오염 같은 것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온실가스 문제만 뿐만 아니라 그런 그 환경이나 인체에 해로운 그런 또 이렇게 나쁜 영향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친환경 재생 원료인 이제 코르크를 가지고 좀 해보자 뭐 이런 걸 갖다가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하고 저희들이 좀 조인을 해가지고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도시 목조화 이런 걸 이제 제안을 할 때 거기에 나무 데크를 깔든지 아니면은 그런 코르크라든지 이런 천연 소재를 좀 써보면 어떻겠냐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친환경 소비가 굉장히 트렌드잖아요. 그럼 친환경 소재 중 하나 이 목재의 잠재력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앞서 설명해 주신 거 말고도 뭔가 더 있을까요? 예, 뭐 그거 제일 이제 그 우리들이 안타까운 거는 그 목재가 친환경 재료인데 그걸 쓰기 위해서 나무를 베는 그 자체를 환경 파괴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좀 이렇게 그 친절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는 걸 갖다가 다양하게 이렇게 일반인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가지고 좀 오해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까지 보게 되면은 주로 이렇게 나무 생산하는 게 개도국 쪽에서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잘 아시지만 지구의 허파인 아마존이 이게 뭐 어떻게 된다 막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버리니까 나무를 자르는 그 자체를 상당히 환경 파괴적 행위로 보는데 저희들은 절대 그게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들이 나무를 자르는 곳은 이 천연적으로 되어 있는 숲은 저희들이 절대 안 건드려요. 그 인공적으로 이제 나무를 베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심고 가꾸고 하는 그거거든요. 네. 그걸 갖다 우리가 뭐그 경영림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거기에서 나무를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이제 그 나무를 생산하기 위해서 산에서 벌목을 하는 그 자체가 환경 파괴는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산됐던 걸 갖다가 우리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이제 환경에 부담을 주는 재료를 대체를 해가지고 네. 그 환경을 갖다 이렇게 지켜나갈 수 있다. 뭐 그러한 그게 제일 중요한 컨셉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기후변화 협약 뭐 여기에 의해 가지고 지금 국내에서 생산된 나무를 사용하게 되면은 나무의 숲이 아니라 나무에 저장되어 있는 이산화탄소 내지는 탄소 이제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제가 이산화탄소 가지고 고생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온실가스 저장량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에서 생산됐던 나무 숲을 건전하게 가꾸어 가면서 이 숲에서 생산됐던 나무를 많이 쓰면 쓸수록 우리가 이렇게 온실가스 감축해야 될 양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감축하는 양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이 법에 정한 방법대로 나무를 심고 가꾸어 가지고 활용하는 이 자체가 절대 환경 파괴가 아니다. 환경 친화적이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이제 61년도에 5.16 쿠데타가 일어나고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산림 녹화를 상당히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밀어붙였거든요. 그래가지고 1974년부터인가 우리들이 산림 녹화 10개년 계획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갖다 이제 지속적으로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1989년인가 우리가 우리나라 이제 산이 전부 다 녹화가 됐다고 해가지고 국토 녹화 뭐 완성 기념탑이라고 이렇게 광명에 수목원을 이렇게 노태우 대통령 때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앞에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던 건 뭐냐 그러면은 경제가 어렵게 되면 산이 먼저 이렇게 황폐가 돼요. 근데 이 황폐된 산을 복구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경제가 어려워서 황폐됐던 이 산을 다시 이렇게 복구를 시킨 거예요. 복구를 시켜가지고 1982년인가 FAO라고 유엔의 식량 농업 기구 있잖아요. Foo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에서 이야기한 게 2차 대전 이후 인공 조림에 성공한 유일한 국가는 대한민국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고요. 유엔 기구가. 하고 미국의 환경가 중에 한 분야가 레스트 비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플랜 B 3.0이라고 한때 이제 한 10년 전쯤 이렇게 되게 유명했던 책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책에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그 사람이 이제 플랜 B 3.0에 지구를 환경을 복원시켜야 된다고 이제 그걸 갖다 강조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민국의 녹화 사례를 보고 나는 지구를 다시 푸르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임업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상당히 좀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이야기로 내년에는 WFC도 세계 산림 올림픽이잖아요. 그걸 갖다 우리가 유치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반대를 안 하는 게 우리는 그만큼 여기에다가 보여줄 수 있는 실적들이 있거든요. 그런 녹화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지금 임업 쪽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 개도국의 이 황폐되는 산림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우리 지구 환경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황폐가 됐던 그 산을 녹화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의 그 어떤 녹화 경험을 개도국에다가 이렇게 그 기술 이전 내지는 원조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구를 다시 푸르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대한민국의 그 어떤 산림 분야가 갖고 있는 장점이고 외국에서도 그렇게 인정해 주죠. 그래가지고 요번 그 WFC에서도 그러한 그게 잘 좀 역할이 그러니까 잘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그 인위적인 황폐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좀 우리들 경험을 갖다가 잘 전수를 해가지고 지구가 푸르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러한 대회가 될 수 있기를 갖다 저희들은 바라죠.